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처서입니다. 이제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가을에 이제 문턱에 들어선 느낌이 만연하게 되는데, 자, 우리 증시는 8월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쉬어가는 국면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창 그 뜨거웠던 여름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수는 뭐 힘찬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종목 중심의 화려한 수익률 장세가 펼쳐진 바 있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은 그 화려한 종목 장세 흐름 이후에 약간 이제 쉬어가는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 최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압축된 핵심 섹터, 그 중심의 흐름이 여러분들을 수익도 줄 뿐더러 현재 어떤 그 불확실한 장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 지금은 어느 흐름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그 흐름에서 어떤 대응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하느냐,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또 함께 시장의 흐름을 찬찬히 복기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매주 이제 수요일만 되면 주가가 폭락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 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종합주가 지수는 엄청난 급락을 보였죠. 종가 기준으로 한 1.76%의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잠깐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출연한 날이 요 날이죠. 잠깐만요. 출연한 날이 요 날이었죠. 요 날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을 보인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캔들 보면은 밑에 꼬리를 길게 주면서 양성 캔들, 즉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면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저점 다지기 국면이다. 그러니까 하락은 멈춰졌는데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방어 이상의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결국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 장세 흐름을 들여다보면은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코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코스까지는 반등을 줬던 부분들, 지수가 약간 반격의 흐름을 보였던 흐름들은 어떤 모멘텀에 의한 반등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난 목요일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 심리,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화요일 코스까지는 올라갔지만은 그 이후에 가격 메리트, 단기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시장은 뭡니까?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 결국 그 원인은 뭐냐?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최근 장세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번 주 들어와서 주중반 이후에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이제 왜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냐면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시장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시장이 이제 어떤 그 방향성 탐색을 하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잭슨홀 미팅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느냐? 결국은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 아젠다가 설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설정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 잭슨홀 미팅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러시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0.25%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인상 이후에 이제 동결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 것인가, 내지는 동결에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 것인가, 그 이제 뉘앙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뭐 금리 이슈는 뭐 아직까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의 물가 상황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 인상 정책을 지금 이제 폐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당장 뭐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될 것이다 내지는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금리의 기조가 바뀔 것이냐. 이 부분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우리 증시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증시의 향후 방향성에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금리 인상 기조는 일정 정도 이제 물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과거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이라든지 이렇게 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폭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동결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인데 결국 그 부분들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추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는 뚜렷한 시장의 모멘텀이 없는 결과 이런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풀을 때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나타날 때는 결국 뭐냐면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경기 요인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뭡니까? 경기가 하강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풀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풀어낸 유동성의 흐름을 이제는 흡수하는 상황. 이제 그 가운데서 흡수를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물가가 잡히는 것과 동시에 경기가 그동안에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 잡히는 것과 동시에 경기가 일단은 회복세를 보인다거나 경기가 이제 상승면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기존에는 수급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었다라면은 펀더멘털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부분이 요원하다라는 점 때문에 최근 증시의 흐름은 변동성의 흐름 내지는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 장세의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프레임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시장 접근을 할 때 철저하게 지금은 테크니컬한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테크니컬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가령 그래요. 지금 장은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는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그런 중장기 텀을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가치 투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중장기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시장의 흐름이 되게 뭐랄까요? 좀 어수선하거든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의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이 매력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인 흐름으로 지금은 기술적 대응, 즉 테크니컬한 어떤 대응이 지금은 그나마 시장 흐름 속에서 현 구간 속에서 우리가 맞춤 전략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서 시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일정한 레인지를 설정을 하는 가운데 그 레인지 하에서 테크니컬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레인지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 그래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코스에서 어디까지 저점이 들어왔냐면은, 지난주 목요일 코스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요 자리까지, 그죠? 요게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일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요 국면 이후에 하락의 흐름은 뭡니까? 이 국면 이후의 하락의 흐름은 과매도권역으로 봐야 되겠죠. 요 자리는.
과매도가 일단 해소가 되는 가운데 반등이 줬는데 다시 121선이 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일주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기술적 변동 구간의 레인지를 밑에는 2,481포인트에 놓여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승 흐름 속에서는 2,535포인트 이 자리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시장의 단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추세 국면이라든지 트렌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대응을 해야 된다. 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럼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는 레인지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등락 흐름, 왕복 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목의 흐름은 최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흐름, 그 범위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요컨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7월 달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반도체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샀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뭡니까? 시세는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확산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압축되고 축소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는 자리고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켓이 정해져 있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 흐름이 결국은 뭡니까? 제약주, 뭐 중국 특수 관련주,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답은 나와 있어요. 뭐 앞에 진행하셨던 전문가님도 똑같은 업종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이토마토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면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지금은 이 범위 안에서만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시장이 어떤 주도주 랠리를 펼친다든지 추세적인 어떤 트렌드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하고 압축된 그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 중심의 흐름이 연출된다. 그게 뭐냐? 제약바이오, 중국 특수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전과 지금하고 이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보시면은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핵심주 중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주 몇 종목만 딱 이제 뽑아드렸잖아요. 걔네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제가 이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ISC라든지 이렇게 지난주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을 하는 답은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기민하게 테크니컬하게 대응하느냐. 그게 현 장세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다. 결국 또 그 얘기의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런 텀을 뭐 3개월, 6개월을 보는 가운데서의 대응보다는 그런 분들은 지금은 잠시 쉬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흐름 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에만 집중하는 투자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잔 말이에요. 종목들의 흐름은 여러분들 사실 뻔해요. 뻔한데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요. 이전 그 7월 말까지의 흐름하고 또 지금 흐름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7월 한 말 아니면 8월 한 초순까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 흐름이 비교적 강하게 형성됐어요. 강하고 넓게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제가 뽑아드렸던 종목들이 근 한 10종목 내외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타겟을 정해드릴 때 탑픽 그리고 원티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한 5종목, 4종목으로 압축하는 가운데 그 종목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해라.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한 차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얘네들이 한 차례 그 2등주, 3등주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순환 상승이 돌아갔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선미가 떨어지는 거죠. 신선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급의 흐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한 번씩 다 샀었는데 이제는
가장 강한 쪽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왜?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선순환의 어떤 상승의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 부재에 따라서 이제는 뭡니까? 싱싱한 시세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심 섹터 중에서도 압축된 종목의 흐름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흐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조금 이제 이제 시장 대응에 약간 좀 뭡니까?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2차 정지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6월 달까지는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움직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좀 보다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시장의 흐름을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BM도 아니에요.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금양 요 정도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보다 좀 실전 감각에 기반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아직까지는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받는 흐름 속에서는 가장 아직까지는 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종목들을 한 번씩 하나씩 보면은 오늘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AI와 관련된 개별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뭐 장중에 뭐 강했다가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우리의 타켓이 된다라는 얘기는 지난 목요일 날 5,200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시켜놓고 그 종목들을 저가 공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 월, 화까지 계속 뭡니까? 5,000원 미만대까지 시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또 이제 단기주기 수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리스트업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제약바이오가요, 사실은 지난 수요일 이후의 흐름에서는 말입니다. 제약바이오들이 사실은 쉬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이고 반도체가 한번 움직이고. 그러니까 휴원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일하고 10일하고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요걸 이격을 좁히는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저께 뭡니까? 5일선하고 11선하고 이격 좁히고 난 다음에 시세가 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타켓을 정해놓고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타켓을 정해놓고 시장의 흐름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단기 수익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밑에 있는 애들 그리고 2군주, 3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원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면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원스 그렇죠. 그 다음에 JW 중해 제약의 경우, JW 중해 제약의 경우에는 얘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저는 시대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 좀 많이 빠지면 20일 이동평균선짜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 매수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바디텍 매드. 오늘 바디텍 매드의 경우도 장중 고점에서 한번 8기에 한번 주고, 그죠? 그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이 이거는 유한양행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종목이라는 거죠. 또 이제 김석철 전문가가 또 단기 트레이딩 얘기를 뭐 단타 매매 얘기를 하냐.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잠시간 쉬시라는 얘기예요. 네, 왜? 시장의 시기가 안 좋잖아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의 대안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종목들의 경우는 유한양행, 그 다음에 펩트론까지.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잘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점 공략을 잘 해놓으면 단기 수익이 분명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말입니다. 보시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흐름이, 그죠?
앞에서 지금 요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주 쪽에서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쉬었다가 가는 애들 이런 것들 그죠? 휴온스하고 지금 보면은 휴온스의 어떤 그 차트를 말씀드린 것보다도 휴온스하고 보시면은 그 지금 이 코스맥스하고 그죠?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빠지고 저기 하다 보면 거래가 늘어나면 한 번씩 탁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리스트 업을 시켜놓고서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가 저가 포인트 접근하셨다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은 또 수익 실현하고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네들 제가 볼 때는 조정 잘 거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 잘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크게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뭐 휴 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는 33에서 근방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게 안 깨지는 범위에서 한번 사면 이제 단기 수익 줘요. 2차 전지에서 최근에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금양, 그다음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드렸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3일 이동평균선 그 지지 흐름을 보고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시세는 다시 움직일 것이다. 얘가 그 당시에는 중심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떤 워딩으로 말씀드렸냐면은 33일선 요 라인이죠. 요 33일선이 깨지지 않는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저가 패팅이 들어가도 된다. 근데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33일선을 지켜냈죠. 그죠? 예, 그리고 금요일 날도 지켜냈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어제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 코스에서 한번 또 이제 단기 수익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대응이에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 여러 가지를 보지 말고 압축된 종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금양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양은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여러분께서 대응했던 포인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33일 이동평에서 중심선이 지금 12만 6천 원이 되는데 오늘 지금 12만 6천 원 살짝 깼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깬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일선을 근방으로 해서는 매수를 했다가 그럼 손절매 가격을 한 2, 3% 정도 잡아놓고 그게 깨지면 난 판다. 그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33일선이 지켜지면은 지난주 이후에 나타났던 에코프로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금양은 보자. 지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 속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3일선 근방에 지금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5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54만 5천 원을 저가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그 54만 5천 원에 샀는데 가령 이제 한 마이너스 2%까지 들어온다. 그 손절매 가격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반도체 쪽이 좋았죠. 그죠? 오늘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반도체, 그죠? 흐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타겟으로 제가 이제 반도체도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트를 좀 잡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그죠? 아직까지 흐름 괜찮단 말이에요. ISC까지. 그래서 요 흐름들은 아직까지 반도체 핵심주로서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 대응의 포인트는 잡다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서 고려해 넣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만 생각을 하세요. 모멘텀 부재, 그래서 저점이 어떤 기술적 테스트, 그럼 기술적 테스트 때문에 기술적 라인을 정해 놓는데 밑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레인지를 설정하고 그 레인지 안에서의 어떤 시장 대응, 즉 레인지 상단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매수를 좀 보류해야 되겠죠. 레인지 하단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저가 매수를 하고 그런 이제 관점으로 기술적 저점 테스트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타켓은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핵심 섹터만 가지고 가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탑픽 종목 중심으로 2등주, 3등주 하면 안 됩니다. 그 큰일 납니다. 걸리면은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차피 오늘은 그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했잖아요. 어제는 저기 뭡니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조정 보이는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 포인트, 그렇게 순환 대응의 어떤 그런 길목 지키기 대응,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은 말입니다. 트레이딩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거 많아요. 저가 매수를 하면요, 5% 한 10%까지도 단기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자르고 또 다시 저가 매수를 대기하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장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서 수익이 났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요.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실현을 해야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장세, 그리고 약간 시계가 제로로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압축된 종목 중심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